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3D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좌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설명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객체를 보고 이 화면에서만 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그림이 아니에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이는 것만 그려주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입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뒷 모양도 있어야 되고요. 위도 있어야 되고요. 왼쪽, 오른쪽, 앞이 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만 가지고는요. 생성을 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요. 에디트 뷰 상단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요.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축소가 되면서 4개의 뷰가 만들어졌어요. 4개의 뷰가 만들어졌는데 그 각각 뷰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퍼스펙티브고요. 이거는 탑, 라이트, 프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우리가 시야로 바라봤을 때 카메라 각도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람이 우리 눈 시야로 실제 바라봤을 때 각도고요. 탑은 딱 정확히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라이트는 정확하게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프론트, 앞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 이해가 되죠?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동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위에서, 카메라가 위에 한 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한 대 있는 거고요. 앞에 한 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찍히는 방향이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머리 위쪽에 있는 것을 편집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사람 모델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탑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프론트에서 보고 가장 상단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탑에서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라이트 쪽에 있는 내용을 편집을 하려면 라이트에서 보고 하셔야죠. 자, 앞쪽, 뭐 뒤쪽, 왼쪽, 아래쪽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작업을 할 때 다른 면 움직이는 것도 정확히 보면서 작업을 해요. 아, 내가 원하는 모델링이 되고 있구나, 되지 않고 있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좌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표는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앞에서 봤어요. 우리가 프론트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이 X축이고요. 위쪽이 Y축이에요. 그래서 세로는 Y고요. 왼쪽 오른쪽은 X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뒤쪽으로 깊이라고 하죠. 깊이는 Z축이에요. 자, 지금 봤을 땐 평면이고요. 앞뒤 두께가 있을 때 Z축이 활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높이는 Y예요. 그리고 X가 그냥 꽂혀 있는 거죠. 왜냐면 양 옆으로 꽂혀 있는 거니까 지금 X축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Z축이 나와 있죠. 왜냐면 앞뒤로 쭉 깊이가 Z축이니까. 자, 이것도요. 앞뒤로 깊이는 Z축이고요. 높이가 Y축이니까 Y축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X축이고요. 자, 이거는요. 실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세로는 Y축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X축이고요. 앞뒤 깊이는 Z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을 보시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다시 뷰 하나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정밀한 작업을 요할 경우에는 화면이 큰 화면에서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때는요. 각 뷰마다 똑같은 설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를 선택하고 눌러주시는 게 아니고요. 각 뷰에 있는 화면을 눌러주시면 그 뷰가 확대가 돼요. 탑을 확대하고 싶어요. 그럼 탑 부분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탑 뷰가 확대됐습니다. 다시 축소시켜주시고요. 라이트를 확대하고 싶어요. 그럼 라이트를 좀 자세히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퍼스펙티브 확대.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결과물을 확인을 할 때 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때 확대해서 보고 다시 다른 뷰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 뷰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3D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뷰만 조금 익숙해지고 이 좌표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3D 모델링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삭제를 할 건데요. 우측에 탭에 오브젝트라는 탭이 있어요.
자, 오브젝트라는 탭은 제가 요거는 이제 처음에 탭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냥 모아놓은 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브젝트 탭 선택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된 상태에서 객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사각 박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사각형 그냥 보여요. 이 부분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고 나면 그냥 박스가 생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뭘 막 만지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게 보여요. 눌러주시면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큐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나머지 도형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 도형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도형을 일단 생성을 하고 나면은요, 나머지 도형들도 어렵지 않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큐브를 일단 생성을 합니다. 클릭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각 박스를 생성을 하긴 했는데 이 큐브 자체를요, 이 모양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지, 모양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지, 아니면 모양 변형이 없더라도 크기 변형이라도 해서 사용을 할지, 꼭 항상 이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모델링에서나 똑같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모델링마다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인 변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탭 중에서 애트리뷰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속성 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애트리뷰트에서 중에서도 자, 베이지, 코드, 오브젝트, 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세요. 자, 오브젝트 애트리뷰트 안에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면 지금 현재 생성된 객체의 속성을 변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사이즈 봅니다. 사이즈 XYZ가 있어요. 자, XYZ 축 살펴봅니다. 일단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자, 탑뷰에서 보시면은요, X 가로로 되어 있어요. 위에가 Z고요. 앞뒤가 Y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기 쉽게 X축 변화시켜 볼게요. 자, X축이 지금 200cm 되어 있거든요. 200cm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X축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탑뷰에서 보실 때 가로가 늘어나죠? 프론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늘어납니다. X축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Y축은 탑뷰에서 보면은 안 보여요. 라이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프론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 높이가 Y축이에요. Y축은 낮춰볼까요? 자, 납작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낮췄더니, 자, 탑뷰에서는 안 보이죠? 자, 앞에서 정확하게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얼마나 깊은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Z축은요, 앞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프론트나 라이트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탑뷰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앞, 뒤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뒤쪽으로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Z축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직접 보시면서 사이즈를 입력을 해서 정확한 사이즈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우측에는 뭐가 있냐면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그먼트는요,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면 개수를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몇 개로 분할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분할을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 객체를 편집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사각형을요, 각각 면을 나무 판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무 판자 하나로 통째로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는 모양은요? 없어요. 무조건 사각형 박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면의 개수 8개, 면의 개수 6개, 자, 점의 개수 8개, 이렇게 실제 가지고 있는 한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그먼트를 늘려주게 되면은요, 위아래 나누게 되면 면이 나뉘죠. 자, 면이 나뉘면 면을 몇 개로 나누냐에 따라서 각 면마다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각 박스를 하나를 생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모양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세그먼트를 변화를 시켜볼게요. 제가 X축, Y축, Z축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자, 이거는 나중에 설명에 다시 들어가겠지만 왼쪽의 툴 중에요. 가장 위쪽에 보시면은요. Make Editable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라인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면입니다.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면의 개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면은 내리고 어느 면은 올리고 어느 면은 뭐 옆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주의하실 게 있죠. 그렇게 되면 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편집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면의 개수를 무조건 많이 하면은요 용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최소한의 면 개수를 가지고 최대한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연습이 많아야죠.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것들을 익숙하게 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더라도 면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성을 할 때는요. 면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해주시고요. 퀄리티는 그 면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퀄리티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편집이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오브젝트 들어가서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시켜 주시고요. 다시 한번 큐브 생성을 합니다. 자, 큐브를 생성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액티비티 들어가 주시면은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필렛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필렛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필렛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 큐브 모양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필렛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 사각형 모서리가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 각진 부분을요.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보통 사각형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아주 뾰족한 물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뾰족한 물체라고 하더라도요. 끝은 대부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끝이 뾰족하게 사각형 처리가 되어 있으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날카롭죠. 그래서 보통 가구나 뭐나 다 사각형 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다 가서 보시면 아주 눈에 잘 띄지 않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못닥이라도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라운드 처리를 조금 해주기도 해요. 자,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그냥 약간 둥근 사각형 모양을 실제 제작을 하고 싶을 때도 필렛을 사용을 합니다. 필렛 체크 박스 눌러서 체크를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져서 나타나요. 필렛 레디어스는 반지름, 이 가운데 중앙에서부터 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부분이 반지름 영역이죠. 그래서 40cm만큼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줄여주시고 싶으면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만 살짝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이지만 부드러운 사각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필렛 서브 디비전이 있어요. 요거는 이 부분을요, 이걸 조금 늘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나눠주는데 이것도 많이 나눠주면 많이 나눠줄수록 객체를 많이 나눠줄수록요, 나중에 편집하기 쉽도록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것을 많이 나눠주면 마찬가지로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나눠서 작업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겠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겠다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을 할 때 나눠서 그만큼 내가 딱 원하는 만큼 개수만큼만 나눠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모델링 방법 살펴봤고요. 이렇게 기본 모델링 방법을 알게 되면 다른 도형이나 모델링 제작을 하실 때도 기본에 충실해서 일단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도형까지 함께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